50세가 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료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정기 건강검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치의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의사가 권하는 모든 검사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신가요? 글쎄요, 만약 제가 이른바 예방적 검사 중 일부가 사실은 불필요한 수술, 위험한 부작용,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기 의료 검사의 42%가 과잉 진료, 불필요한 시술 또는 심각한 건강 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연령대의 사람들 중 97%는 자신이 과잉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50세가 넘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폭로할 것입니다. 이 검사 중 하나, 제가 2위로 꼽는 검사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 사례의 거의 6%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매일 담배 반갑을 피우는 것과 맞먹는 암 위험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의료 제공자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환자들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나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 의료 검사를 강요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조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이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주류의학이 숨기고 있는 건강 진실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세 이상 수백만 명의 여성이 매년 받는 검사로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순서를 바꿔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50세 이후에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검사는 전신 CT 스캔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스캔은 고급 의료센터에서 종종 종합건강검진 또는 전신검진으로 홍보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발견한다고 약속합니다. 멋지게 들리죠?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각 전신 CT 스캔은 15에서 25mS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시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흉부 엑스레이 600장을 한 번에 찍는 것과 같습니다. JAMA 인터널 메디신에 발표된 2023년의 획기적인 연구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CT 스캔의 급격한 증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새로운 암 사례의 최대 6%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예방적 스캔이 과도한 음주와 같은 암 유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스캔으로 인해 17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노출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스캔은 거의 항상 의사들이 우연히 발견된 소견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지합니다. 즉, 노화의 완전히 정상적인 부분인 작은 점,
작은 낭종 또는 경미한 석회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해한 소견이 발견되면 불안과 추가 검사의 눈사태를 유발합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라는 활기찬 54세 요가 강사였는데 몸 상태가 아주 좋아서 고급 의료 스파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캔에서 폐에 4mm 크기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고 즉시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는 악몽 같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추가 스캔, 전문의와의 상담, 수천 달러가 드는 페트 스캔, 그리고 마침내 침습적인 바늘 생검. 결과는 완전히 양성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검 시술 중에 사라의 폐가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응급치료와 2주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비용은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방사선 학회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위한 전신 CT 스캔을 지지하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명확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잠재적인 해로움이 이론적인 이점을 훨씬 능가합니다. 만약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지속적인 통증 또는 눈에 보이는 이상과 같은 특정 증상이 있다면 표적 영상 촬영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초점 없이 전신을 스캔하는 것은 위료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검사는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며 종종 불필요한 불안과 과잉 치료로 이어집니다. 50세 이후의 정기 유방 촬영술은 대부분의 여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유방암 검진에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의 위험 요소, 가족력, 그리고 삶을 망칠 수 있는 위양성의 실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접근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많은 여성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의 정확도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유방 조직 밀도가 높은 여성의 경우 감소합니다.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위양성률은 최대 3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의심스러운 소견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문제가 됩니다. 각 위양성은 추가 검사의 연속을 유발합니다. 추가 유방 촬영술, 초음파, MRI, 그리고 종종 불필요한 생검까지. 연구에 따르면 위양성 유방 촬영술을 경험한 여성은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매년 꼬박꼬박 유방 촬영술을 받아온 52세 마케팅 임원인 지영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정기 검진에서 의심스러운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유방암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지영 씨는 추가 유방 촬영술, 유방 MRI, 그리고 마침내 전신 마취가 필요한 외과적 생검을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암도, 저남성 변화도 전혀 걱정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지영 씨는 심한 건강 불안을 겪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피하기 시작했으며 위료 예약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공황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위양성 유방 촬영술이 자신의 삶에서 몇 달간의 행복을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위료 지침은 평균 위험에 있는 여성들이 개인의 위험 프로필과 유방 조직 밀도에 따라 유방 촬영술 간격을 늘리거나 유방 MRI와 같은 대체 검진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매년 유방 촬영술을 자동으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해 위료 제공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검사는 명확한 심장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심장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운동 유발 또는 운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스트레스 검사는 50세 이상의 성인 중 최근 약간 더 피곤하다 고 말하거나 가끔 흉부 압박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처방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심혈관 질환 증상이 없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 검사는 45%가 넘는 위양성률을 보입니다. 즉, 비정상적인 결과의 거의 절반이 사실은 불필요한 심장 시술로 이어지는 오경보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검사가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할 때 일반적인 다음 단계는 심장 카테터 삽입술입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심장의 동맥을 검사하는 침습적인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출혈, 조영제에 의한 심장 손상, 혈관 손상, 드물게는 뇌졸중 또는 심장마비와 같은 실제 위험을 수반합니다. JAMA 카디올로지에 발표된 종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스트레스 검사 의뢰 후 삽입된 심장 스텐트의 60% 이상이 시술 후 증상 개선이나 기대 수명 연장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세 회계사 김진호 씨는 정확히 이런 시나리오를 경험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중에 그는 3층 사무실로 계단을 오를 때 약간 숨이 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안전을 위해 즉시 스트레스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불확실했고 심장 카테터 삽입술로 이어졌으며 한 동맥에 경미한 플라크 축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텐트가 삽입되었지만 김진호 씨는 조영제에 대한 반응으로 심장 기능이 손상되는 등의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6개월 후에도 김진호 씨는 계단을 오를 때 여전히 숨이 찼습니다. 원래 문제는 심혈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반적인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줄여야 했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면 모든 위료 과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활동 중 흉통, 심한 호흡 곤란 또는 가벼운 운동 중 심한 피로와 같은 전형적인 심장 증상이 없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안정시 심전도 또는 관상동맥 칼슘 점수와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침습적인 시술의 위험 없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우려되는 검사인 정기대장 내시경 검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의료계는 대장 내시경을 대장암 예방의 황금 표준으로 강력히 홍보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 특히 증상이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 위험대 이점 방정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준비에는 강력한 완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특히 약을 복용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심각한 탈수, 전해질 불균형 및 신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술 자체는 심한 진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호흡 문제, 혈압 변동,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인지 효과를 포함한 증가된 위험을 수반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술이 장천공, 심한 출혈, 진정 중 심장 박동 이상을 포함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시행된 1000건의 대장 내시경 중 약 25명이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으며 대장암으로부터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8대1 이상의 위험대 이점 비율입니다. 소화기 증상이나 대장암 가족력이 없는 건강한 53세 교사 이수진 씨는 의사의 권유로 기본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술 중에 작고 천천히 자라는 용종이 제거되었는데 이는 평생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수진 씨는 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깨어났습니다.
응급수술 결과 작은 장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적 복구가 필요했으며 10일간의 입원, 상당한 의료비, 몇 주간의 회복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트 검사, 분변 면역화학 검사와 같은 대체 검진 옵션을 집에서 준비 없이, 진정 없이, 시술 위험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대장암을 여전히 감지합니다. 대장암 검진에 대한 결정은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권장사항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위험 요소,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선호도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보다 해결책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5번째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DXA 스캔은 50세 이상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에게 골다공증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권장됩니다. 골 건강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검사 결과가 해석되고 조치되는 방식은 종종 불필요한 약물 치료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밀도는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흰머리가 나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료 제공자들은 실제 골절 위험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골밀도가 임의의 수치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강력한 약물을 즉시 처방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턱뼈괴사, 골괴사, 특이한 골절 패턴, 소화 문제 및 근육통을 포함한 심각한 잠재적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로 5년 동안 치료받은 100명 중 실제로 예방되는 골절은 단 1에서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널 오브 본 앤드 미네랄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는 2,000명 이상의 여성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했으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이 골절 위험을 1%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사용자 중 거의 15%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세 간호사 박미경 씨는 경미한 골밀도 감소를 보여주는 DXA 스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적이 없었고 규칙적인 걷기와 근력 운동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의사는 즉시 주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달 이내에 박미경 씨는 심한 위산 역류와 턱 통증이 발생하여 식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5kg을 감량했고 좋아했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비타민 D 최적화, 저항 운동, 칼슘이 풍부한 영양 섭취를 포함한 자연적인 뼈 강화 접근 방식에 집중하자 박미경 씨의 골 건강은 위험한 부작용 없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연구는 체중 부하 운동, 균형 훈련, 적절한 비타민 D 수치 및 낙상 예방 전략이 약물 치료보다 골절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심각한 부작용 위험은 전혀 없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50세 이상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권장되지만 획일적인 검진 도구로 사용될 경우 실제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5가지 의료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의료 검사를 피하거나 우려되는 증상을 무시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검사나 시술을 하기 전에 잠재적인 이점과 실제 위험을 모두 이해하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입니다. 항상 의료 제공자에게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검사 자체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더 안전한 대안은 없나요? 지금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한 건강은 생활 습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어떤 검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여러분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의료 접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의료 검사를 강요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나 가까운 사람이 정기적인 검진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합병증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종종 여러분의 특정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눈을 뜨게 했다면 이 비디오의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료 시술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고유한 상황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증거 기반 건강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건강 옹호자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